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활동하기 참 쾌적한 그런 좋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야외 활동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질병들이 많습니다. 바로 쯔쯔가무시와 또 신증후출혈열인데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을 동반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자, 오늘은요, 가을이 되면 조심해야 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극성을 부리는 그런 질병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계절에는 좀 발생하지 않는데 네. 가을만 되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있죠. 이 중에서 먼저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하순 쯔쯔가무시병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예. 쯔쯔가무시는 주로 이제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 풀숲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지요. 가을철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풀숲에서 들쥐의 몸에 붙어 기생하던 털 진드기가 가을철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또 이제 사람들도 가을철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털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많아집니다. 이때 이제 털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 쯔쯔가무시균이 인체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지요. 쯔쯔가무시병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쯔쯔가무시병의 이제 증상에는 심한 고열이 발생을 하면서 예. 두통이라든가 근육통, 피부 발진, 구토, 복통, 기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감기 몸살 증상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반점 같은 발진의 몸통과 사지에 발생하거든요. 쯔쯔가무시는 보통 일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는데 예. 감기 몸살로 오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30%까지 사망률을 보일 만큼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나 또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 미국에서 다시 발생한 사스,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 때문에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쯔쯔가무시병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년보다 좀 더 발병률이 더 높아졌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보도자를 낸 것을 보니까 말이죠. 예. 2013년에 군부대 내에서 감염성 질병 환자가 575명으로 2012년보다 33.1% 늘어났다 그래요. 예. 기후변화로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2013년 군부대 내 감염병 환자는 575명으로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수도 123명, 말라리아 97명, 쯔쯔가무시증 63명, 신증후군 출혈열 54명, 매독 22명, 세균성 이질 12명, A형 간염 1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년도보다 세균성 이질이 12배, 백일해가 4배, 신증후군 출혈열이 2.6배가 증가를 했죠.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가을에 발생하는 것이 쯔쯔가무시와 신증후군 출혈열이죠. 예. 계속해서 이제 또 발병 환자가 전년 대비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신증후군 출혈열,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이게 유행성 출혈열이라고도 하던데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질병인가요? 유행성 출혈이 처음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에서입니다. 예.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가을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 중부전선에 미군을 휩쓸었어요. 몸을 떨다가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고 딸꾹질을 하다가 쇼크를 일으키는 괴질이 번진 건데요. 네. 이 당시 미군 3,200명이 괴질에 감염되면서 7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노벨 의학상 수상자 3명이 한국으로 급파되어서 발병 원인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죠. 이후 25년이 지난 1976년 고려대학교 이호왕 박사가 들쥐의 폐에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찾아냈습니다. 예. 한탄강변의 들쥐에서 찾아낸 이 바이러스는 한탄 바이러스라는 한국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요. 예. 야생 들쥐의 폐에서 출혈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쥐가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주범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야생 들쥐에게서 옮겨지는 질병이나 또 환자는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부나 군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들쥐가 그러니까 이 질병을 옮긴다는 얘기인데 그 쥐가 온몸에 그 묻히고 다닐 거 아니에요.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엄청난 또 바이러스가 섞여 있다. 이런 기사를 저도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쯔쯔가무치병도 이 진드기가 가장 요즘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도 요즘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행성 출혈은 주로 이제 쥐를 매개로 감염되는 공기전파식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요. 야생쥐의 소변에 섞여놓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져서 호흡기로 감염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타 바이러스에 속하는 야외형의 한탄 바이러스와 도시형의 서울 바이러스, 또 2012년에 발견된 제주 바이러스 등 최소한 3종류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기는 가을인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춥지 않다면 12월에서 1월까지도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무서운 게 사람이랑 이제 접촉해서 그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이게 전염된다는 사실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복기는 한 2, 3주가 보통이고요. 감염된 사람의 3분의 1 정도에서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증세가 나타난 환자의 절반가량은 중증 증상을 보입니다. 예. 치사율은 최대 7%에 이르는데요. 예. 유행성 출혈은 오진율이 아주 높은 질병입니다. 구역질 또 구토 심한 복통으로 장염이나 맹장염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아주 잦기 때문인데요. 의사들은 햇빛에 탄다는 피부 홍조가 뺨이나 목이나 어깨나 가슴 등에 생겨 있는지를 만져봅니다. 예. 그런 다음에 겨드랑이, 가슴, 목, 얼굴 또 언국에 점상 출혈이 있는지를 살펴서 이를 통해서 유행성 출혈열을 진단하지요. 아, 오진율까지 또 높다고 하니까 또 겁이 나는데 유행성 출혈열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발생을 하는 질병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쥐가 옮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유행성 출혈열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지요. 예.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입원을 하는데요. 이 중 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 러시아, 일본, 핀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그리스, 헝가리, 프랑스와 또 발칸반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100여 명 수준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1998년 이후에는 200명 내외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11월에 정점을 보이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로 12월과 1월까지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요. 유행성 출혈 환자는 안정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 유행성 출혈의 원인 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15% 이상이고요. 치료한 경우는 5%로 이하지는 떨어지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쯔쯔가무시병이나 유행성 출혈열이 발생하는 때는 기온이 낮아지는 7월부터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풀밭에 눕거나 잠을 자거나 또 침구나 옷을 풀밭에 말리는 건 금물이고요.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옷에 먼지를 털고 또 목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